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0년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주에 2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에서 이례적인 내용을 발표합니다.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 검찰이 기소를 하는데 시민들의 판단을 좀 받아보고 싶다는 그런 삼성의 생각인데요, 과연 삼성의 카드가 검찰 수사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재판 5분 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기자들 사이에서 또 한 번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포털을 화려하게 장식했는데요, 기사 좀 볼까요? 최강욱 재판 중 벌떡 국회 가야 돼. 동아일보. 재판 도중에 기자회견 가겠다고 피고인 최강욱. 중앙일보입니다. 재판 도중에 바빠서 이만. 최강욱의 특권의식. 한국경제. 최강욱 법사위 가면 안 되는 이유 스스로 증명. 조선비즈. 재판 중에 벌떡 일어난 최강욱,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경관계를 협력관계로 규정하는 수사권 조정 법안이 8월부터 시행됩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사가 하고 재판은 판사가 한다, 이런 방향인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 어디쯤 와 있는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의 김민지 경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날이 덥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마스크 끼는 게 답답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도 마스크 꼭 쓰고 다니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3차 등교 개학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이 학교에 갔는데 잘 다녀왔나요? 코로나 때문에 등교가 연기되고 또 중단된 학교들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 텐데 좀 힘을 내십시오. 날이 더워도 짜증이 좀 나도 그래도 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힘을 내서 이겨내 봅시다. 이 더위에 방호복 입고 일하는 의료진들을 봤습니다. 선별진료소 앞에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덕분에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마음 같이 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샷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작은 선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더 시끄러운 정치, 풀리지 않는 갈등, 꼬이는 일상, 답답하신가요? 저에게 오십시오. 주 기자가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뚫어드립니다.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오늘부터 주 라이브 새 식구로 합류했습니다. 시사인의 송지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주스 꾸미실 건가요? 어떻게 전해주실 건가요? 오늘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기사님께서 97.3을 틀어놓고 네. 듣고 계시더라고요. 네. 잘하고 싶습니다. 네. 제 방송 들으려고 들으시는 거예요. 네. 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사인에서처럼 저한테 막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의를 다하겠습니다. 네. 첫 뉴스부터 가볼까요? 코로나 현황 좀 알려주세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하루 49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46명은 지역 발생 사례고 3명은 국외 유입이 되었습니다. 좀 잘 읽어봐요. 왜 그래? 지역 발생 사례 46명 가운데 대구 1명을 제외한 45명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 수도권에서 늘고 있어요. 네, 특히 인천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개척교회 발입니다. 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 발생으로 79명까지 치솟은 뒤에 지난 5월 31일 27명까지 떨어지며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사흘째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특별한 자제와 경계를 당부했는데요.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일상 국민에게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한숨 돌리나 했더니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촘촘한 방역망을 잘 구축한다 하더라도 은밀하게 행해지는 소모임까지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송지혜 기자가 방송을 잘하는데 오늘 저를 좀 놀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오늘부터 3차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너무 읽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 아, 그랬습니까? 미안합니다. 천천히 얘기하는 것처럼 나한테 평소 하던 대로 막 해. 괜찮아요. 네. 이거 방송 나가도 됩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예, 오늘 3차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생과 중2,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 178만 명이 3차 등교했는데요. 온라인 수업을 받은 지 74일 만입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거의 모든 학생들이 등교했습니까? 100%는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77%인데요. 네. 확진 학생이나 자가 격리 중인 학생 3만 3천 명과 수도권, 부산, 경북 등에 위치한 519개 학교는 등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학원발 지금 감염자도 계속 나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민간 학원이라 그 학교처럼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학교와 달리 학원 운영에는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인데요. 네. 교육부는 3차 등교를 앞둔 어제 서울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방역 단속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학원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것이 확인되면 고발과 집합 금지 등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방역수칙.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됐습니다. 승격되면 뭐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죠? 실제로 경찰청이나 소방청과 같이 독립된 조직이 되기 때문에 감염병 재난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요. 보건복지부 소속이었지만 이제는 질병관리청으로 독립하게 되는 겁니다. 독립됐네요. 별도의 예산과 조직을 가지고 감염병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뭐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더 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 국민들이 기대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역대 최대 추경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제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최대 규모인데요. 35조 3천억 원대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6번째 추경이고 올해만 3번째입니다. 예. 기업과 상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뒷받침할 재원입니다. 예. 내용 어디다 좀 씁니까? 볼까요? 예.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내놨던 주요 대책이 포함됐는데요. 우선 어제 임지영 기자께서 말씀드렸던 한국판 뉴딜 사업의 올해 예산 이걸로 5조 1천억이고요.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와 긴급고용 안전지원금 마련 등을 위한 고용안정 예산은 8조 9천억 원. 일자리 고용에 제일 많이 썼군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이 5천억 원 등입니다. 네. 금태섭 전 의원 징계에 지금 정계가 시끌시끌하네요. 가장 이슈가 되고 있죠. 윤미향 사건이 지나자마자 지금 이제 금태섭 전 의원 사건으로 좀 넘어간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는데 네. 당으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은 것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예. 지난 12월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기권표를 던졌고 당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25일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인데요. 네. 금 전 의원은 어제 오후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경고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수처법과 민주당이 당론으로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안을 예로 들면서 징계 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네. 금 전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를 내세운 선거법 개정안이 실제로는 위성정당을 양산하고 우리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금태섭
전 의원을 좀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네요.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입니다. 김혜영 최고위원은 금 전 의원 징계는 헌법,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는데 직무상 투표 행위를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로 포함시켜버리면 헌법, 국회법과 충돌 여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른 쪽 의견은요? 김남국 의원은 김 전 의원을 향해서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한 자신의 모습도 함께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징계는 적절하다고 주장했고요. 금 전 의원은 징계 결정을 위헌적 징계라고 비판하면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사라질 뉴스인데요. 아무튼 윤미향 의원 이후에 가장 핫한 뉴스로 여의도에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박사방 관련된 그 내용도 나왔네요. 범죄단체 가입죄 혐의가 적용됐어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다들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범죄단체 가입죄 혐의가 처음 적용된 회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네. 경찰은 임모 씨와 장모 씨가 박사방 유료 회원 중에서도 주범인 조주빈 씨의 범행에 유독 깊게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역할이 있었어요, 분명히. 조주빈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며 일종의 체계를 갖추고 운영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네. 범죄 자금을 제공한 유료 회원으로 활동했다. 그 점을 들었습니다. 네. 박사방 관련 수사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죄가 적용이 되었는데 법원은 이들의 주요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는 점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고요. 사법부의 이런 판단이 나옴에 따라 범죄단체 가입죄 적용이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4557님. 송지혜 기자 잘하고 있는데 주디는 왜 구박해요? 이러는데 잘하고 있다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잘할 것 같아서 평소 저한테 하는 것처럼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제 스타일로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WTO에 제소하는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일본 정부가 또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는 대응이에요.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등에 대해 기습적으로 수출 규제를 발표한 건 작년 7월입니다. 일본이 먼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제소로 맞서려던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본과 대화를 재개하며 제소 절차를 잠정 중단했었는데요. 한국은 참았죠.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결국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네. 정부는 일본 측에 5월 말까지 수출 규제 조치를 풀라고 최후 통첩했고 했죠.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고 우리가 손을 내밀었는데 일본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WTO 제소 절차를 재개로 하기로 이제는 결정을 했고요. 예.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부당함을 알리고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일본에서도 의견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모테기 도시미츠 외무상은 그동안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당국 간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정부는 WTO 측에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따질 판정관, 즉 패널 구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네. 패널 구성부터 보고서가 나오는 데에는 통상 1년에서 2년이 걸리는데 상소 절차까지 포함하면 분쟁은 3년 가까이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네. 일본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일본 언론들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내일 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일본어도 잘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4월 집무실에서 여성 직원을 불러서 강제로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같은 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 즉각 사퇴했는데요. 네. 경찰은 조사를 거쳐서 혐의가 중대하다며 당초 적용하려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고 네. 지난 28일 오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조현철 부산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부산시장의 영장 실질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네. 조 부장판사는 증거가 모두 확보되었으며 피의자가 범죄 내용을 인정해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네.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기각됐습니다. 좀 지켜보죠.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닐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송재 기자, 노숙인들도 긴급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 방침이 발표되면서 이 정책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가장 눈에 들어왔는데 네. 이때 노숙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이 신청이 가능한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들은 컴퓨터나 휴대전화가 없고 따라서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본인 인증을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무엇보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분들 그런 분들 많아요. 많아.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네. 정작 지원이 필요한 노숙인들은 행정체계 밖에 소외되어 있고요. 지난 5월 18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작성자는 모든 시민의 권리인 재난지원금 수령권이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숙인들에게도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 홈리스 행동 등 시민사회 단체는 공무원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나 일시보호시설 등 현장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분들 노숙인들한테 돈 주면 저분들 술 먹고 또 다른 데다 쓸 텐데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이분들도 좀 먹어야죠. 잘 먹긴 해야죠.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인데 지금 찾아가는 길이 본인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먹는 걸 마음껏 먹고 싶다. 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아니라고 긴급 재난지원빵이라도 어떻게 좀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땠나요, 송지혜 기자? 심장이 배꼽에서 두근두근 거리는 것 같았는데 네. 잘 끝나서 다행입니다. 잘 끝났어요. 훌륭하셨어요. 저보다 엄청 나으세요. 겸손의 말씀. 네, 주스 시사인의 송지혜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218님입니다. 오늘 4학년 아들 드디어 등교입니다. 친구들과 놀지 못해도 이야기하지 못해도 급식실에서 떨어져 앉아도 학교에 간 걸로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학교 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참 많은 걸 느끼게 하는 코로나입니다. 0702님 고1 담임교사입니다. 1시간 마스크 쓰고 수업하고 나오면 사우나에서 나온 것처럼 땀으로 범벅입니다. 그래도 어렵게 한 발 내디딘 것은 희망이라고 봅니다. 네. 선생님한테서 그리고 학생들한테서 희망을 봅니다. 홍은희님은 이런 문자 주셨어요. 아기 데리고 산책 다녀왔는데 너무 덥네요. 진짜 오늘 더웠죠. 더웠어요. 이 더위에 마스크 쓰고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 보니 고생이 너무 심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 더운데 아이 생각보다 남 생각하시는 분들 참 훌륭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는 것 같아요. 김신득님은 어제 아침에 집에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깜빡해서 마스크를 안 하고 버스를 타려다가 기사님께 제지당했습니다. 다행히 가방에 여분 마스크 있어서 무사히 버스를 탔습니다. 지금은 버스, 지하철 마스크 안 끼면 마스크 안 쓰면 못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분 마스크 꼭 들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요새 저는 마스크에 이게 그 귀에 거는 이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떨어져요. 잘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이거 마스크로 좀 장난을 쳐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여분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만드시는 분들 그거 좀 단단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좀 제발이요. 네. 박꿈씨님 주진우 기자가 진행을 훈수 두는 때가 오다니 참 맙소사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고속도로에 사고 난 곳이 많습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창원 방향인데요. 철마 1터널 안에서 사고 나서 2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요. 당진 대전고속도로는 대전 방향으로 남세종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나서 여기도 2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울 외곽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으로는 성남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4차로 막고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여파가 금세 늘었습니다. 송파 부근부터 4km 정체가 되고 있고요. 판교에서 구리 방향으로는 차가 많은데요. 서안암에서 토평 쪽으로 12km 구간 정체되고 있고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으로 홍은램프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 났습니다. 홍지문 터널부터 여파를 받고 있고요. 반대 성수분기점 방향으로는 연희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방심하면 훅 들어갑니다. 훅 인터뷰. 여의도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분입니다. 기자들을 몰고 다닙니다. 그런데 기자들하고 설전이 있어요. 원래 이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재판 중에 벌떡 일어난 최강욱, 이런 기사가 지금 도배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언론은 그렇게 보도하는 것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국회 입성 축하드립니다. 이거 네. 새삼스럽게. 원래 제자리에 앉으셨어요. 방송을 네. 라디오를 진행하시기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앉았나요? 매우 불쾌합니다. 자리를 뺏긴 것 같아서. 아, 그렇습니까? 국회의원 되셨잖아요. 네. 어제 재판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재판에서 잘 다녀오셨어요? 글쎄 잘 다녀왔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비를 많이 맞았고요. 네. 돌아오는 중간에 우리 변호인께서 네. 사무실에 가시자마자 뜬 기사를 보고 예. 황당해가지고 보내셨어요. 예. 그럼 뭐 벌떡 일어났다, 뭐 예. 중간에 관두고 나가려고 했다, 뭐 이런 네. 식의 기사가 나왔다고. 네. 그 캡션이 그랬어요.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 되고 이렇게 왔는데 네. 진짜 좀 놀랐어요. 그걸 왜 그렇게 쓰셨을까 싶어요. 그렇죠. 재판 뭐 변호사셨고 네. 재판 뭐 수백 번 하셨는데 네. 이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사실. 흔한 일이죠. 어찌 네. 보면,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앉아서 얘기했으면 또 건방지다고 하셨을 거예요. 아, 네, 재판부에다가 얘기할 때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일종의 예의의 표현이고, 네. 형사법정에 가보면 주로 변호인들은 일어나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검사들은 앉아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것만 보셔도 어느 게 더 예의의 표현인지는 아실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게 그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고요. 네. 그 전에 제가 4월 21일 날 첫 기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날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면서 5월 말 뭐 29일인가 그때로 할까 6월 2일로 할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서로 뭐 재판 받으면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날짜를 정하잖아요.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6월 2일로 정해지면서 제가 29일은 다른 일정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서 2일로 해 주십사 말씀드렸던 건 맞고. 예. 근데 그게 개원 직후라서 어떻게 또 생길지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다. 그때 재판장께서 그러면은 그대로 또 연기 신청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그간에 쭉 당을 이렇게 새롭게 정비하고 또 뭐 대표 당 대표도 선출부터 됐고요. 예, 지도부 또 정비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이 됐는데 30날부터 임기가 시작됐는데 그 토요일 일요일이었고요. 네. 그 월요일 날은 저희가 최고위원회를 해서 논의를 하면서 2일 날이 이제 사실상 어찌 보면은 요게 첫날인데 당 지도부가 지금 인사드리는 기회가 없었다. 그 기자간담회를 해서 국민들께 개원에 임하는 열린민주당의 자세를 설명을 드리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들을 최고위원들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2일 아침으로 오전으로 하죠. 뭐 이렇게 이제 대변인이랑 얘기를 하다가 근데 제가 재판이 겹쳐서 어떨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아니 지난번에 저게 겹치면 연기 신청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연기 신청을 내보겠다. 그래서 연기 신청을 바로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변호인께서 오후에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2일날 재판은 그러면 아침에 가는 거였고요. 근데 10시부터 재판인데 그 기자회견 일정은 재판이 혹시 안 미뤄지면 어떨까 싶어서 10시 혹은 11시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통상의 형사재판 많이 받아보셔서 알지만 그 서중조사라는 게 네. 검사가 이미 이제 수사기록을 만들어 놓고 네. 그걸 변호인이 복사를 해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복사된 기록에 보면 증거 목록이 맨 앞에 붙어 있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 서류가 뭐를 입증하려는 취지다라는 걸 검사가 쓰면 거기다가 공가유를 치잖아요. 동의 네. 부동의. 네. 그거 하는 건데 네. 그거를 변호사들이 통상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그냥 서류로 내고 네. 그러면 판사가 이거 읽어보시고 몇 번 부동의 하셨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5줄짜리 공소사실에 기록이 10,000페이지가 넘어요. 13권이에요. 5줄밖에 안 됩니까, 공소사실은? 예. 네.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첫 기일부터 재판장이 이거 저쪽 합의부 사건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조국 교수, 정경심 교수 사건 말하는 거죠. 네. 그걸 그대로 갖다 지금 여기다 복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속가내야 돼요. 필요 없는 증거들 네. 다 정리하고. 네. 그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제 이게 증거가 돼야 된다라고 하고 우리는 아니라고 하고 법에 안 맞다고 하고 이제 네. 그런 공방이 있었죠. 네.
그런데 그 재판 시작하기에 앞서서 변호인이 재판장께 양해를 구했어요. 이게 지금 경기 신청이 안 받아들여서 왔는데 당의 공식 일정이 있으니 가능하면 좀 빨리 진행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합시다 하고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논란이 길어지고 증거를 속아내고 하는 과정에 10시 40분이 됐는데 그럼 11시까지 여의도에 도착하기는 좀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변호인께서 이거를 이제 이 정도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검찰이 이제 PT를 하겠대요. 그래서 그 서류를 띄우겠다는 거야. 네. 화면으로. 네. 그건 다분히 이제 재판장도 물론 보셔야 되겠지만 기자들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그 다른 재판에서는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뭐 서중조사부터 그렇게 PT를 하는 그런 건 예. 굉장히 이례적인 이례적이죠. 일이고 네. 그걸 또 서류를 띄우게 되면 그 안에다가 이 사람들이 준비해 온 거에는 그게 이제 증거로 쓰는 거를 보류한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지나갈 거 아닙니까? 넘기다 보면. 네. 그 이제 그걸 보여주겠다는 속셈일 수도 있고 슬쩍 넘기는 척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다음에 띄워서 해도 되고 네. 이건 좀 부적절한 것 같으니까 이번 지금 이 서중 이거 정리가 됐으니 아니 대표님 알았으니까 재판 기록은 조금만 얘기해요. 네, 오랜만에 미안합니다. 마이크 잡았다고 해서 계속- 억울해서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억울한가 봐요. 자 그런데 예. 아니 재판에서 재판을 받다가 제가 급한 일이 있으니 가겠습니다. 저도 손들고 많이 얘기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재판 받을 때. 그러진 않았었는데. 네, 저 변호사가 말렸어. 아. 근데 그 사정을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아, 그렇죠. 얼마든지 양해를 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재판장하고 뭐 그 다투거나 그러진 않았죠. 아, 그럼요. 예. 근데 왜 기자들이 조금 이렇게 왜 기사를 그렇게 썼을까요? 저는 이제 그래 누가 그러시대요. 이지매가 시작된 것 같다 그러시던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요. 예. 아무래도 지난번에 끝나고 나서 그 설전이라고 보도하신 그 네. 저의 뭐 비상장 주식 그 왜 확인을 안 하셨느냐 뭐 이런 네. 설명 예. 그 과정들이 그분들한테 좀 불쾌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끝나고 나오면서 막 또 그 비 오는데 따라오셔가지고 왜 법사위를 지망했습니까? 그다음에 왜 기자회견을 협의해서 미룰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해서 합니까? 예. 재판을 연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네. 뭐 이런 말씀을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차에 올라타기 직전에 이거는 좀 부적절한 질문 같다. 예. 그 말씀을 물어보시는 의도가 지금 내가 보기엔 느껴지는데 설마 지금 그러면 내가 지금 난데없는 돌출 행동을처럼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재판 연기 신청하라고 지난번에 재판장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지 않았냐 그랬더니 끄떡끄떡해. 그러시고 나서 왜 법사위는 또 지망한 거냐고 그래서 아니 제가 법사위 지망해 가지고 지금 이 재판을 빠져나가거나 무슨 압력 넣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까? 아닌 거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이제 왔는데요. 그런 톤으로 얘기하셨죠. 네, 이거 아니 왜 이렇게 자꾸 합니까? 네네. 왜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그래. 네. 아니 그 최강욱 변호사가 그리고 지금 변호사가 좀 약간 문화적인 인간이에요. 그래서 문화적 소양도 있고 남하고 다투는 적을 못 봤어요. 그리고 좀 신사라고 평가받던 사람인데 갑자기 언제부터는 투사가 돼 있어요. 그렇죠. 신사까지는. 기사만 보면 네.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기자들하고. 그잖아요. 좀 그렇게 됐네요. 진짜. 그렇죠. 네. 몇 달 동안 이제 정치 네. 여의도에 오면서 그런 이미지가 막 씌워지면서 조금 뭐 좀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겠어요. 예, 아 여기 오면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한편 들고요. 네. 또 어제도 우리 KBS 텔레비전 프로그램 하나 녹화를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저쪽 미통당 쪽 의원분들이 두 분이 나오셨어요. 네. 근데 그러시더라고. 직접 만나 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 같이 안 보이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순한 사람이 갑자기 투사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고 기자들하고 막 싸우는데 그렇지 않은데 저 그래서 그걸 좀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대표님,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서 네. 이제 좀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우리 대표님이 한만호 씨의 변호인이었어요. 한명숙 총리 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지금 뭐 재심을 하자, 재수사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이 사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재수사가 아니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수사의 대상은 네, 한은상 씨가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한만호 씨가 남기신 비망록에 드러나 있는 사실들, 네. 이게 공교롭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당시에 검찰의 회유에 응해서 증언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또 법무부에 진정서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그 조작에 가담했다. 검사의 그 위협에 따라서. 네. 그렇다면 이거는
수사진,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포함한 수사진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예.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이 부분은 명백히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야말로 총장이 직접 나서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셔야 될 사안이죠. 그런데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채널A 사건도 아니고 이 사건도 아니고 윤미향 의원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를 해라 이런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하여튼 좀 유감이고 놀랍습니다. 왜 그런 판단을 하는지. 재수사할 것도 없이 지금 드러난 혐의만 가지고 그냥 수사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재심 사유가 되죠. 또. 그렇죠. 그 당시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네. 언론이 이렇게 먼저 떠들고 네. 그리고 검찰이 특수부 검사들이 가서 뭐 마구 계속 수사를 합니다. 그렇죠. 특수일부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또 네. 특수일부에서 바톤 터치를 아, 하고 예, 그래 맞습니다. 계속 하다가 기소를 했는데 무죄를 받았다. 나중에 이제 이런 분들 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검사가 불러가지고 그때 뭐 있었냐 그걸 증거 삼아서 잡았다는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죠. 원래 이제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보면은요. 예. 기소된 후에는 검사가 결론을 내서 기소를 하는 거니까 예. 추가 수사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증언을 통해서 검찰 진술을 부인하시고 사실은 돈을 준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니까 그다음에 이분들이 부랴부랴 이제 한만호 씨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다고 찾은 게 네. 재소자 중에 몇몇 분들을 데려다가 지금 그런 일종의 공작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사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뭐 굉장히 긴 형을 받아서 일종의 이제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분이고 예. 또 한 분은 또 마약 사범이라고 널리 알려준 분이고 뭐 이런 분들이어서 네.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진술을 하실 분들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참 이상한 일이고 저는 이번에 그리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한상 씨의 존재는 제가 그 사건의 변호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듣고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그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 제3의 인물이 있었다는 얘기를 알고 예.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한만호 씨가 비망록에 쓰신 얘기 있잖아요. 계속 증언을 연습시키고 그다음에 틀리면 혼내고 네. 잘 맞추면 초밥시켜주고 못 맞추면 짜장면 시켜주고 이런 얘기들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아, 네. 좀 이게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좀 밝혀졌으면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일을 했던 당사자들이 지금 현직 검사로 있거든요. 제가 네. 누군지를 아는데 네. 그 사람들이 지금 대검의 입장이라는 얘기들을 지금 써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써내는 것만 봐도 스스로도 지금 굉장히 궁해요. 그래서 임관혁 검사. 아니요 임관혁 검사뿐만 아니라 네. 누구죠? 신흥석, 엄희준. 다, 신흥석, 예, 네. 다 그때 관여했던 겁니다. 엄희준, 네, 엄희준, 신흥석, 임관혁은 아직 남아 있고, 네. 김기동, 이동열은 밖에 나가 네, 있고, 그렇죠. 삼성 변호사 하고 있고. 검찰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수사를 열심히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검찰이 이제 제가 검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비판을 하다가 예.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네. 검찰 정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검찰이 이상하게 지금 자꾸 흘러간다. 그러니까 검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올바르고 깨끗한 조직이라는 자부심을 자기들끼리 갖고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게 인정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취하는 방법이 우리가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했고 예. 전직 대법원장도 구속했고 예.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울산시장 무슨 선거 개입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갖고 수사를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네. 실제로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거든요. 수사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예. 공소장에 대통령님을 15번이나 언급을 했고 그리고 그러면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도덕적 우위에 있다는 걸 그런 식으로 입증을 하려고 하고 예. 그러면 이제 경제 권력이 남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제일 큰 게 삼성이니까 소위 말해서 가장 큰 권력 2개를 쳐내면 우리가 최종 권력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망상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검찰 정치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에이 설마 그렇겠냐라고 하고 있었는데 에이, 설마 그럴까요? 그럴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좀 뇌피셜일 것 같고 네, 네. 하여튼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네, 네. 네. 아무튼 근데 삼성 수사는 그 특검 때부터 이어오던 수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열린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니 뭐 잘못된 거야 당연히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특히
재벌이 어떤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불법을 여러 가지로 조직적으로 자행했다면 그건 처벌돼야 될 일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무리한 뇌피셜처럼 그런 식으로 그 연결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 검찰 정치까지 연결돼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좀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의 논란은 지금은 이제 금태섭 전 의원 사건 때문에 약간 좀 수그러드는 좀 분위기입니다. 근데 네. 이 윤미향 당선인 논란 보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사안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하고 그간에 쭉 관심을 갖고 제가 잘 아는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지켜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사건에 또다시 이렇게 언론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특별히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던 언론일수록 지금 더 강하게 그분들의 인권이 중요하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게 좀 의아스럽고 웃기죠 좀요. 예, 왜 이 대목에서 또 검찰총장이 직접 등장하셔가지고 신속한 수사를 주문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과거에 해왔던 익숙한 프레임이 또 마녀사냥의 형식으로 작동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린민주당이 3석밖에 없지만 등대 정당이 되겠다. 쇄빙선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는데 네. 열린민주당입니다. 열린민주당 대표로서 네. 자, 이건 좀 우리가 이루겠다. 이 역할은 더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꼭 이루고 싶은 거는 총선 때 말씀드렸던 12가지 공약. 예. 그 대표적으로 저희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말씀드려서 그 예. 1호 법안으로 지금 준비를 해뒀고요. 예. 그다음에 언론개혁과 관련한 네.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오보방지법 또 언론소비자보호법 네. 이런 것들을 꼭 좀 추진하고 싶고요. 이거는 건 꼭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거는 구간의 국회에서 구태로 보여왔던 모습들이 그 근원을 따져들어 보면 네. 사실 초반에 시작할 때는 다들 의욕에 넘치고 초선들은 특히 이제 새로운 다짐들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뒤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늘 임기를 마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결국 다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예. 의정 활동을 거기에 종속시키는 일들이 생기니까 그런 사람들 많죠. 글쎄요, 예. 자기 그래서- 배지를 위해서 정치하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는 이유가 국민들을 평안하게 해드리지는 못할 망정 그 한숨과 눈물을 빚어내게 하지는 말아야 되고 예. 적어도 그걸 닦아드리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뒷전으로 두고 내가 다시 국회의원 되는 거를 목표로 하는 정치를 한다면 그건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배신하지 않는 정치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열린민주당은 뭐 다를까요? 다른 당하고? 다르게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수적인 한계가 있고 능력에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그래도 저희는 전적으로 당원분들의 명을 받들어야 되는 책무가 있고요. 예. 또 당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 예. 그리고 누차 지금 뭐 배신하지 않는 정치, 열린 정치를 말씀드리고 나서 딴짓을 하면 그거는 뭐 제가 정치 생명은커녕 인간적으로도 이건 쓸모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꼭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법사위 희망하시나요? 네, 네. 희망했죠. 네. 네. 근데 희망하기에 앞서서 뭐 많은 분들이 너 법사위 가야 되지 않아? 다들 그렇게 말씀하셔서 네. 가야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법사위원장 시켜라, 최강욱 시켜라. 그런데 법사위원장 그건 안 돼요. 예, 예.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죠. 아, 네. 그런데 저한테 공수처장 하라는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뭐 검찰과 검찰 개혁관에서 그래가지고 최강욱과 자꾸 검찰 간 갈등 관계로 막 몰고 그러는데 그런 분 아닌데 이렇게 누구 싸우고 개혁만 얘기하시는 분 아닌데 사실은 제가 친한 검사들이 훨씬 많고요. 그런 친구들이 또 진짜로 바른 뜻을 가지고 제대로 일해보고자 하는 검사들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더 힘줘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그분들이 또 내부의 문제점들을 또 저한테 그 마음 아프지만 알리고자 노력하시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봐서 네. 좀 짠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까지 매도당하는 게. 예, 빨리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잘한 것도 많아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검사들도 많습니다. 그럼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사하는 것도 지지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니었던 측면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최강욱 의원으로서 그리고 당 대표로서 어떤 활동을 하실지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국회의원 대표 최강욱의 포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전에 많이 생각하고 계획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지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많이 낯설고 정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도 좀 아직 좀 듣기에 굉장히 생소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어제 무슨 기사나 이런 것처럼 이상한 해석이 덧붙여지는 거에 대해서 아직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째는 절대로 건방을 떨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배지를 지금 달고 왔는데 사실은 이 배지에 대해서 제가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았었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달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게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을 접했는데, 너희들은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 배지를 꼭 달아라라고 하셨대요. 네.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께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늘 보일 수 있다. 그거 달고 있어야 실수를 안 한다. 네. 그래서 절대로 하여튼 배신하지 않는 정치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국회에 갔었는데 다 의원님들 배지 달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의 배지 30년 전 배지를 예. 달고 다녔어요. 진짜? 네. 그게 있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의 배지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물 아니야 그거는? 진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까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악마 기자 주 기자가 전해주는 지옥에서 온 실사.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 필.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주커버그 신 트럼프 행보에 분노한, 아니다, 주커버그가 친 트럼프 행보에 분노한 페북 직원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화가 났나 봐요.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된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이게 경찰들한테 시위대의 폭력을 보면 발포하라, 이런 걸 조장하는 그런 해석이 됐는데, 이걸 가만히 놔뒀다고 페북 직원들이 분노했다는 얘기입니다. 페북을 쓰는데요, 저도 트위터를 쓰는데 좀 약간 정치적으로 이분들이 좀 판단하는 게 있다는 생각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주커버그가 좀 그랬고요. 친 트럼프였던 것도 그런 거 맞는 것 같고요.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흑인 남성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을 덮고 있습니다. 장갑차가 나왔고요. 블랙호크 헬기가 동원돼서 시위를 막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한국 보면 한국이 정답이었잖아요. 시위대도 정부도 한국 시위를 막는 방법 따라하면 됩니다. 미국에 있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이거 한국 따라하면 표준이 됩니다. 아들, 핸드폰 좀 그만해, 학교 못 가자, 월 31시간 더 받다. 머니투데이 기사를 두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10대들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늘었는데 월 평균 172시간이랍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는 22% 이상 늘었는데요. 20년만 전만 해도 동네 아이들이 축구하고 자전거 타고 뛰어놀면 어머니가 가서 집에 끌고 와서 억지로 공부시키게 했는데, 이제 시대가 변한 거다,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이제 등교하니까 어머님들 걱정 덜으셨나요? 학교 가면 스마트폰 안 보고 공부도 좀 하겠죠. 게임 좀 덜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님,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이제 휴대폰으로 놀고 휴대폰으로 공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보고 있으면 뭔가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어른들이 생각을 조금 바꾸는 게 낫습니다. 단독 인하대 공대 부정행위 알고도 쉬쉬, 한 달 뒤엔 의대까지. YTN 기사인데요. 그 이후에 어느 학교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 어느 학교에서 또 부정행위가 있었다, 후속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험이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조금 걱정이에요. 이 걱정했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 시대에 부정행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정행위하면 큰 문제돼요. 졸업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인터넷 부정행위, 이거 시험 부정행위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선생님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어요. 암기 위주 시험
외워가지고 연락에 외워가지고 한 달 있으면 다 까먹잖아요. 뭐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검색하면 아니 외우게 하지 말고 컴퓨터 보고 거기서 검색해서 좀 찾아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탐구하고 창의적으로 이제 시험지를 내는 그런 시험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제 바꿔야 돼요. 언제까지 그냥 몰아놓고 외워라 인내심 테스트로 이렇게 시험 볼 건가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이거 창의적인 시험법 생각해 보자고요. 위안부 잃은 공창제 정의연 논란에 들불처럼 퍼진 역사 왜곡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무슨 기사인지 아시죠? 윤명 사건이 일어나니까 좋다고 계속 이걸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전 교수가 요새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끈대요. 그래서 역사 왜곡된 그런 시각이 마구마구 퍼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한국에 만연된 문화다. 신일본 제철이 한국인 노무자에게 1억 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했는데 이것도 거짓에 기반한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막 합니다. 교수라는 분이. 위안부 업은 기존 공창제에서 비롯됐다 이런 얘기도 막 합니다. 아무런 검증도 없이 이영훈 교수가. 이분이 태극기 부대에서 엄청 인기 있고 유튜브에서 엄청 인기 있습니다. 이거 돈이 된대요. 돈이 되고 태극기 부대가 막 응원해주고 돈 보내주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요. 돈 많이 번답니다. 이분 돈 때문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다음 기사는 사슴 기사입니다. 도심에 나타난 사슴 가족 생태계 복원 청신호 MBC 기사인데요. 전남 순천에서 도심 한복판에 사슴 가족이 나타났대요. 올해만 5번째래요. 그래서 생태계 복원 청신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태계 복원까지는 아닌 것 같아. 사슴 농장에서 도망친 사슴떼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제 멸종 위기종인 수달바다는 목격담이 잇따르고 야생 멧돼지도 나오고 너구리도 막 는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도 있다는데 저는 이렇게 야생 동물들이 이렇게 조금 설치고 다니는 거 그런 기사 조금 좀 따뜻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이고 농작물 해치는 그런 동물들도 있죠. 그래도 같이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냥 그렇다고요. 지친 마음을 식물로 힐링하라고 자가격리자에겐 의료진에겐 재난심리회복 지원을 한다는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정부가 자가격리자하고 의료진한테 코로나 사태로 고충을 겪는 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서 반려식물, 실내 정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난초에다가 물 주고요. 식물 가꾸는 일, 그거 사실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효과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항상 식물을 너무 많이 죽여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 제가 언제 한 번은 난초에 물을 이렇게 주고 아이고 예쁘다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한 달 지나니까 말을 해요. 낯빛이 아주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식물도 다 살아있고 나하고 대화를 하는구나 해서 굉장히 큰 저한테 좀 힐링을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우리 정부가 코로나에서 여기까지 이 식물 부분까지 이 심리까지 신경 쓰고 있다고 가장 빨리 가고 가장 멀리 가고 가장 깊게 간다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따뜻해서 제가 일부러 좀 골랐어요. 영화 라이언 킹 OST 중에서 Circle of Life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6192님 저는 양서류는 왜 양서류인지 양치식물은 왜 양치식물인지 모르고 종류별로 외웠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왜 양서류인지 왜 양치식물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요? 이건 좀 약간 고난도인데 외우면 안 되고 좀 잘 배워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6시에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